오늘은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점점 더 우리 인간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없이 30분 이상을 버틸 수 있으면은 스마트폰 중독이 아직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30분 이상 자기 손에 없으면 뭔가 불안하고 뭔가 내가 놓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실제적으로 자녀들한테 스마트폰을 주는 게 좋을지 안 주는 게 좋을지 이 문제인데 대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대개 한 10살이 넘어가고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모들이 주위에 이제 후배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스마트폰을 사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금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갖고 많이 질문들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스마트폰은 당신 아이의 6번째 손가락이다. 만약에 스마트폰을 안 주게 되면은 손가락 하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다른 학생들보다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우리의 6번째 손가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스마트폰을 쓰는 거, 주는 것이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녀들의 문제에 앞서서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어른들도 해당되는 이야기를 한번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요, 예전에는 수업을 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이들이 학원 갔다 오느냐고 수업 시간에는 대부분 잔다고 그럽니다. 요즘은요, 자는 아이들도 있지만 스마트폰을 보느냐고 수업을 안 듣습니다. 대부분 절반의 학생들은 수업을 듣고 절반의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요즘은 이제 교육구라 그러거든요. 교육 디스트릭트라 그러는데 몇몇 교육구에서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미국 언론을 보면, 교육 뉴스를 보면은 작년부터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금지한 내용들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갖고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전체 흐름을 보면은 결론이 안 납니다. 이것이 단편적으로만 연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구가 깊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텔레비전이 우리 뇌를 바보로 만든다. 그래서 바보 상자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연구를 해서 지금까지 나온 게, 그리고 의도를 갖고 스마트폰이 안 좋다 이런 의도를 갖고 하거나 스마트폰은 아무 영향이 없다 이런 의도를 갖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크게 발전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나마 가장 그래도 근접하게 연구를 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질문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중독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90%의 성인들은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면은 뭔가 불안하고요.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90%는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고 다 중독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 지금까지 나온 연구 중에 가장 그래도 인정을 많이 받는 연구를 중심으로 하나 살펴보자고요.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의 앤드루 시빌리스키 그리고 네타 와인슈타인이라는 연구원들이
2017년에 12만 명의 청소년을 조사했습니다. 인터넷과 이런 디지털 기술이죠. 사용 형태에 대해서. 그래서 내린 결론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하면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해친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대개 이제 이런 연구는 많이 나왔거든요. 스마트폰이 우리 뇌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정신건강에도 안 좋다. 이렇게 단편적인 연구는 많았지만 이 시빌스키와 네트 마인스타인의 연구의 특징은 너무 많이 빠져 있어도 문제고요. 너무 심각하게 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빠져 있어도 문제지만 너무 적게 사용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어차피 사회가 연결의 사회잖아요. 아이들도 다 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너무 사용을 안 하는 것도 혼자 집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홈스쿨링의 단점이 아이들하고 교류를 못 하는 거잖아요. 집에서만 학교를 안 보내고 가르치니까 그거와 비슷한 효과죠. 그래서 너무 많이 빠져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다. 그래서 이 시빌스키하고 와인스타인은 이 이론을 디지털 골디락스 가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골디락스가 금발의 소녀를 얘기합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세 마리 곰의 이야기가 아마 인기가 있나 봐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골디락스라는 금발의 소년이 산속을 헤매다가 어느 오두막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세 개의 밥그릇이 죽그릇이 있는데 하나는 너무 뜨겁고 하나는 너무 차고 그래서 가운데 온도가 알맞는 그 죽을 먹은 거죠. 그리고 이제 죽을 먹고 보니까 의자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너무 크고 하나는 너무 작고 그래서 가운데 알맞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졸리니까 침대로 들어갔는데 하나는 너무 푹신하고 한 침대는 너무 딱딱하고 그리고 한 침대는 적당하다. 이런 동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죽이나 의자나 침대가 다 세 마리 곰, 엄마 아빠 곰과 새끼 곰의 집이었던 거죠. 이런 동화 이야기에서 따와서 이 골디락스라는 이야기를 골디락스 경제 이론에도 나오거든요. 골디락스 상태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금리도 낮고 경제도 성장하는데 물가도 낮고 이런 이상적인 상태. 지금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물가는 올라가고요. 그리고 성장은 안 되고 그리고 금리도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금리도 낮고 물가도 안 올라가고 경제 성장률도 좋고 이런 것을 골디락스 상태다. 이렇게 경제학에도 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원들도 디지털 골디락스 가설이라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빠져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다. 그래서 2017년에 이 연구 이후로 그 뒤로 다른 연구자들이 이어받아서 무지 많은 연구를 하고 있죠. 이 시빌스키하고 와인스타인 연구를 받아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트 에체스라는 베스스파 유니버시티의 교수는 앞에 연구들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다 심리학자들입니다. 이분은 스크린을 얼마큼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얼마큼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스크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스크린 헤빗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스마트폰이 우리의 6번째 손가락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생산적으로 사용해야 21세기에 알맞은 인재가 된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자들도 비슷한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형이나 그러죠. 중형을 맞추는데 그게 시간 개념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정신의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앤나 램브키라고 미국의 스탠포드 저 병원에,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있는 데죠.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파민 중독에 대해서 우리 중독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약, 알코올, 그런 모든 중독을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연구하고, 그리고 작년에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을 냈죠. 그래서 온갖 종류의 중독을 설명하면서 자기가 환자를 본 사례를 사용하면서 현대인들은 예전에는 마약, 알코올 이렇게 몇 개의 중독에 극한되어 있는데 지금은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도 무지 다양해지고요. 이게 현대 기술 발달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많으니까 마이너 어딕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중독이죠. 현대인들한테 이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이 우리 도파민 체질을 바꿔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 중독, 현대 사회가 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우울증이 많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앤나 램브키 박사는 스마트폰을 현대의 피하지방 주사, 우리 여기 피하지방 여기에 주사를 놓잖아요. 그 주사 바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이 알코올이나 이런 것처럼 심한 중독은 안 일으키지만 우리 뇌의 도파민 체제를 끊임없이 자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자극을 찾아서 틱톡이나 이 동영상을 보더라도 짧은 것을 보고 그리고 계속 스크롤을 하면서 자극적인 콘텐츠를 찾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문제는 그거 같아요. 많이 봐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집중력을 정말 방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누차 강조하는 것은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좋다. 그렇지만 스크롤을 하지 말아라. 스크롤을 하면은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스크롤 하면서 얕게 정보를 얻고 거기서 만족감 얻는 거는 인공지능이 더 잘한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더 큰 모델을 만들 건가, 이런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이것은 깊이 생각하는 힘이거든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조종을 당해요. 그러니까 끌려가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없고 뭔가 깊은 행복감을 못 느끼니까 매일 우울증이 더 심해지고 정신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SNS를 많이 할수록 뭔가 불행감을 더 느끼는 것은 남과 비교를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런 뇌의 구조에 영향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우리 자녀들한테 스마트폰을 어떻게 해줄 건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오늘의 주제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른들 문제 얘기부터 꺼낸 것은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한 것의 끝에 단서를 보면요, 아직 결함이 많다는 거예요. 이 연구에.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처음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온 국민이 스마트폰에 매달려 있는, 텔레비전만 해도 이게 거실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물리적으로 이게 제약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텔레비전에 몰두해서 살지는 않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은 6번째 손가락이라고 했잖아요. 6번째 손가락이다 보니까 24시간 우리와 같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현상이에요. 너무 광범위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 우리 어른들이 계속 연구하고 시행하고 방법을 찾아가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들한테 이걸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먼저 그것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 이렇게 여러 연구 자료도 찾고 제가 관찰하면서 내린 결론은 스마트폰을 하면서 끊을 줄 알아야 돼요. 끊을 줄. 이게 앤나 램브키 박사는 중독이라 그랬잖아요. 일종의 도파민 중독,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하고 비슷한 경우라 그랬잖아요. 이건 이제 마이너 중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마약이나 알코올은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지는 않잖아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 삶에 더 많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의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을 줄 알아야 돼요. 끊을 줄. 스크롤을 일단 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이 청소년들한테 앞에 연구자들도 이야기하는 것은 연구자도 얘기하는 것은 청소년들한테 좋게 작용하는 것은 그것과 친구들과 연결이 되고 아니면 어떤 정보를 찾아보고 그리고 내가 생산도구로 뭘 할 때 사용하고 이런 건 좋게 작용한다는 거죠. 특히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 이런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하더라도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카톡을 하면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나누거나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이런 것은 괜찮다는 거죠. 오히려 연결에 의해서 우리를 더 좋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단순히 자극을 찾아서 짧은 쇼핑 콘텐츠를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진 조금 보다가 내용 조금 보다가 기사만 보고 그리고 내용도 가짜뉴스에 이념에 내가 매몰돼서 가짜뉴스에 휘둘려서 그런 것만 찾아보고 그러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이 좌파와 우파가 2018년부터 유튜브에 들어오면서 이 확증 편향, 그러니까 더 편향을 강화시키는 우파는 우파 내용만 보고 좌파는 좌파 내용만 보고 그래서 더 이념을 확장시키면서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내 삶의 깊이가 없어지고 생각의 깊이가 없어지니까 이 인공지능 시대에 내 역할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니까 내 삶에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감, 깊은 행복감을 못 느끼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불행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정신 건강을 계속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느끼거든요. 이 신문사들이 언론사들이 댓글란을 없애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댓글란을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댓글란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원래 댓글란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용자와 공급자가 같이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그런 의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도파민 중독, 스마트폰, 인터넷 도파민 중독 시대가 되면서 이 댓글란에 자기의 하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플을 달고요. 뭐 반대하고 폄하하고 막 왜곡된 내용을 막 떠들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뭔가 또 도파민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것도 도파민. 이게 악플에 취미를 붙인 것도 도파민 중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일단 짧은 그런 피상적인 거에 끊는 연습을 하고요. 스마트폰을 생산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긴 콘텐츠, 유튜브를 보더라도요, 긴 내용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일부러라도요, 노력하고 글도 긴 것을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즘 그 스마트폰 디지털 디톡스라 그러죠? 디톡스가 해독이잖아요. 스마트폰을 일정 기간 놔두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디톡스. 우리 뇌가 이 얕은 도파민 이 자극에 실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주는 방법은 어떤 게 올바른 방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법도 그 집안의 환경, 부모와 자식의 이 성격, 그리고 지금 사회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게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각자가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스마트폰, 인터넷 디톡스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독 시간을.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원칙을 쓰는 거죠. 자녀들한테 스마트폰, 인터넷을 너무 한다고 그러면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부모들이
본인들이 똑같은 짓을 합니다. 밥 먹을 때 스마트폰 보고 뭐하고 스마트폰 보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 그러니 아이들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식사 시간에는 우리 모두 스마트폰, 인터넷을 안 한다. 할 얘기가 없어도 다 끊고 한다. 이런 룰을 나름대로 그 집단마다 정하는 거예요. 정해서 예를 들면 저녁에 1시간은 우리가 스마트폰과 인터넷 모든 것을 끊는다. 이런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갖는 거. 이것은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공통적인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얼리 어댑터잖아요. 나이가 있어도 얼리 어댑터잖아요. 뭐든지 나오면 처음에 다 시도해보고 장비도 제일 먼저 사고 사서 해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SNS도 제일 먼저 했죠. 페이스북이 나오던 트위터가 나오던 인스타가 나오던 모든 건 제일 먼저 하지만 지금은 SNS 활동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저는 이제 방송국에 있을 때부터 주요 간부였으니까 회의가 무지 많잖아요. 원칙을 세운 게 있습니다. 회의할 때는 스마트폰을 끈다. 그래서 저는 오래됐습니다. 거의 1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회의를 하거나 집단이 이야기를 나눌 때는 저는 스마트폰을 아예 안 갖고 있습니다. 접습니다. 그리고 제 스마트폰에는 무음으로 해놓는데 평소에도 무음으로 해놓는데 이 진동도 안 해놓습니다. 진동도 저를 방해하거든요. 요즘 연락은요 대부분 전화로 안 하잖아요. SNS를 하거든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그러니까 그 시간 끝나고 문자를 보면 됩니다. 급하면은 또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급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환경에 맞게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정하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폰이 우리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시대, 스마트폰도 도파민 중독이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함께 자란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스마트폰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버릇을 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도파민 중독이 되지 않게 이 자극적인 사용 습관을 버릴 수 있도록 끊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끊는 연습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생활에 디지털 디톡스, 스마트폰을 완전히 끊는 그런 장소와 시간을 나름대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